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생물 검사 결과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생물 검사 결과가 한번 알고 나면 규칙이 있고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산이 있었네요. 진행하다 보니까 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앞뒤 다 잘라먹고 이거 누가 검사했어요? 이거 어떻게 검사했어요? 소독 제대로 하고 검사했어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검사실에서 검체가 오염됐으니까 다시 검사해서 내려주세요 라는 말은요. 지난 편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피부와 인체 여기저기 존재하는 원래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정상 상재균들이 있는데요. 무균성, 즉 균이 없어야 정상인 검체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혈액, 뇌척수액, 관절액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객담이나 분변, 상처에서 채취한 검체, 그리고 인체에 꽂아놓은 관, 소변 등에서 나온 검체는 여러 정상균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장균은 소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요. 유린 컬처, 즉 소변 배양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환자는 비뇨기적인 아무런 증상과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검체를 받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다시 검사를 진행해서 확인해야 하죠. 증상은 없지만 실제로 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블러드 컬처를 했는데 환자 증상과 상관없는 피부에 원래 같이 살고 있는 상재균이 몇 가지가 검출이 됐대요. 이러면 피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를 했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환자가 열이 나고 폐혈증 증상까지 보이는데 이전 편에 말씀드린 대장균이 혈액 채취 시 나왔다면 이것은 진짜 감염이 된 것이겠죠. 다행인 것은 검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통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무슨 균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모든 균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블러드 컬처 한 군데에서 검사해서 나눠 담았어요? 라고 묻는 검사실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4개의 보틀에서 똑같은 피부 상재균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요. 블러드 컬처는 1타임, 2타임, 3타임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혈관을 찾기 어렵고 블러드 컬처 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한 곳에서 혈액을 뽑아서 4개의 보틀에 남아서 담은 거죠. 그런데 손 씻기와 피부 소독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거기서 똑같은 피부 상재균이 검출됐다고 하니까요. 빼박이었어요. 이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문제,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검체의 균이 올바르게 검사가 진행이 됐는지 알려주니까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이전 편의 스푸른 컬처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지를 해석해 보았는데요. 제가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푸른 컬처, 즉 가래 배양 검사 오더를 내면서 AFB부터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무를 하면서 그램 스테인, 컬처 앤 센시티비티와 AFB 컬처 앤 스테인을 세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인지 진행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램 스테인 컬처 앤 센시티비티는 이전 편에 말씀드렸죠. 균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분석하기에는 적절한 검체였는지, 또 어떤 균이 나와서 어떤 항생제가 효과가 있는지 검사 결과로 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럼 AFB 컬처 앤 스테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AFB는 애시드 페스트 박테리아인데요. 이 박테리아를 컬처 앤 스테인, 즉 자라게 하고 염색해서 정체가 무엇인지 찾아낸다는 얘기죠. 애시드 페스트는 산을 견딘다는 의미인데요. 세포벽이 있어서 산을 견디는 막대기 모양의 세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즉 결핵균입니다. 환자가 만성기침, 체중 감소, 발열, 오한과 같은 폐 감염 증상이 있고 결핵이 의심되는데 AFB가 포지티브가 나왔대요. 그럼 나 하는 현실 말투가 튀어나오죠. AFB 포지티브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하였다면 나 역시 결핵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검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결핵균이 배양되는데 짧게는 3주, 길게는 8주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을 한 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료인에서 잠복 결핵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AFB 검사는 최소 2일 연속, 길게는 5일 동안 가급적 잠에서 깨자마자 멸균 컵에 객담을 받아내서 검사실로 보내게 됩니다. AFB가 포지티브가 나왔다고 하면 결핵을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죠. AFB를 위해서 가래 검사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검사실에 내려줘야 하는데요. 결핵균이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더운 환경이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두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TB-PCR이 있죠. 폐결핵이 의심될 때 균의 핵산을 증폭시켜서 결핵균인지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결핵균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핵산, 즉 DNA를 PCR, 즉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증폭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결과를 얻기 위한 시간이 짧아서 많이 활용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 다 치우고요. DNA를 이용해서 결핵균인지 확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호흡기 바이러스 14종, 20종과 같은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요. 14가지 혹은 20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바이러스 종류가 있나 없나, 즉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검사 결과로 알려줍니다. 만약 이것들 중에서 포지티브가 나왔다면 그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스푸툰 검사로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시 한번 블러드 컬처 검사 결과지를 볼까요? 주로 이렇게 생겼죠. 어느 부분에서 검사를 시행하는지 보아야 하죠. 이 결과지는 3타임을 진행한 검사이죠. 다리, 손, 중심 정맥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호기성 혈액배양, 혐기성 혈액배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러드 컬처 보틀이 혐기성, 호기성 배지가 있어요. 제가 38번 영상 항생제 편에서 블러드 컬처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죠. 검사를 진행하면 혈관은 무균 상태여야 하고 대부분 노그로스로 나오죠. 5일 동안 배양을 시켰지만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균이 검출되었다면 이 표에서 보이듯이 결과값의 그로스로 표현이 될 테고 이전 편의 스푸름 컬처 결과에서처럼 동일하게 어떤 균이 자랐는지 보이고요. 이것이 어떤 항균제가 민감한지 나타나고 어느 정도의 항생제의 최소 농도로 이 균을 잡을 수 있는지 결과값으로 보입니다. 복수나 간담독에 등 인체의 어딘가에서 검체를 추출해서 컬처를 진행했다면 바디 플루이드 검사 결과로 나올 것이고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컬처를 진행했다면 브론키얼 워싱, 그리고 질과 같은 곳에서 검사를 했다면 바자이널 스왑, 카테터와 같은 곳에서도 팁 컬처 같은 것이 가능하죠. 하는 김에 유린과 스툴도 잠깐 하고 가볼까요? 유린 컬처 결과표에 제니터 유리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뇨 생식기라는 뜻입니다. 유린 컬처 결과에서 나머지는 다 같은데 다른 부분은 WBC가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방광에는 백혈구가 없어야 하는데 유린의 백혈구가 포지티브라고 표현되는 것은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이 문제가 있거나 균이 있을 때 그것들을 죽이기 위해 WBC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툴의 페러사이트 에그 이그제미네이션은 기생충과 기생충 R, 기생충 유충을 찾아내는 것이고 프로토조아 이그제미네이션은 아베마 같은 원충류를 찾아내는 것이죠. 수툴 마이크로스코피는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오컬트 블러드 스툴이라고 하는 것은 잠혈, 즉 분변 속에서 혈액 성분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스코피와 오컬트 블러드가 포지티브로 확인되었다면 위장관 어딘가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라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죠. 수툴 팻은 지방변이죠. 지방 소화가 안 되고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라서 위장관에서 지방이 분해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역시 포지티브가 나왔다면 추가 위장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이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정성, 정량이라는 것 많이 보셨나요? 정성은 균이나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발견이 되었다는 뜻이고 정량은 그 발견된 무언가가 얼마나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정성검사에서 위양성, 즉 거짓 양성 결과가 많기 때문에 정량 검사를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매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정신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제가 신규 시절 포지티브, 네거티브만 보면서 무언가가 있고 없구나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은 의미를 알고 일하게 되시는 거니까 업무의 퀄리티가 매우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